도식.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노동자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점, 과연 내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도청일까, 내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거와 관련된 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형법을 공부하셨다면은 들어보셨을 판례가 아마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9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각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 모여서 이번 대선에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자, 이런 취지로 모의를 했는데, 그것이 정주영 당시의 대선 후보 캠프 측 당직자들에 의해서 녹음이 돼가지고 언론에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사건 당직자들은, 즉 녹음을 한 사람들은 도청죄로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 불법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92년 당시에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93년 12월 27일 날 제정이 되면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사용해서 이를 청취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금지되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형량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병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금형이 없어서 굉장히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국가기관 등의 불법 도청과 감청이 난무하던 시절에서 반성적 고려로서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이 됐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엄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장치, 전자장치를 쓰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듣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옆방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 상담을 하고 있는 내용, 카페 같은 데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다 들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기계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도청, 감청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전자장치나 기계를 사용해서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 이거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장치가 아니라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 이 녹음 기능을 켜놓고 방 안에 놔두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2대를 통화로 연결해 가지고 밖에서 몰래 듣고 있는다든지, 이거는 다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화가 공개된 거냐 아니냐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제 공개 강연이나 토론, 아니면 대담 같은 건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목적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당시에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듣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큰 토론회장에서 멀리 있는 청중에게 들으라고 이어폰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TV로 중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비록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에, 즉 이제 들을 수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은 불법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 3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 발언을 아예 하지 않더라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이걸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거듭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판례가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녹음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갔다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 명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경우에 그 나갔다 온 그 사이의 대화의 성격이 결국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나갔다 들어온 사람, 즉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대화였다. 계속 아까 하고 있던 대화의 연장선이었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비공개 대화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결국에는 공개된 대화다. 이렇게 봐서 불법이 아니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회의의 위원장이나 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꼭 지정해서 당신은 잠깐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공개 대화를 할 거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갔다 오는 경우에 그 사이에 녹음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그 대화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공개된 대화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녹음 부분은 결국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가 있을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논의해서 배제시킨 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앞으로 영원히 모르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논의해서만 배제시키는데 그 배제된 사람이 사실은 그 회의의 간사였다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그 내용을 나중에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어차피 공개된 대화였다. 다만 논의에서만 잠깐 배제시킨 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녹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 구별이 있겠고요. 회사에서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옆에서 또는 내 등 뒤에서 또는 뭐 복도에서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내가 뭐 그 사이에 얼마든지 대화에 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가서 이제 뭐 말을 건다고 한다면 실제로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제 뒤에서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을 했다, 이런 상황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대화의 성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을 의도였냐 아니면 공개해도 상관없는 성질의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불법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 내 등 뒤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게 비록 나한테 들리는 상황이었지만 그 대화의 성질로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비공개된 대화였다, 즉 참여시킬 의사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녹음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화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이왕이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녹음의 필요성이 있고 녹음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대화에 참여를 하고 나서부터 녹음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대화를 녹음하는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자,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상대방의 대화를 얻어야 녹음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즉 동의 여부는 이 녹음의 적법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면은, 즉 내가 대화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녹음하고 있는 거면은 그 상대방들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전화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 자,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가 적법한 녹음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를 내가 하고 있는 중간에 이게 뭐 1대1 통화든 어떤 보이스 미팅이든 상관없이 동의 없이 내가 참여만 하고 있으면 녹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참여하는 회의는 어떨까요?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 간혹 내가 회의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블로그 게시물들이 가끔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법률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요건을 설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명이 참여하든 100명이 참여하든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그건 나한테 공개된 대화고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적법하게 녹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나중에 그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때 내가 발언한 게 없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회의 록이든 아니면은 회의 일정이든 이런 그 다른 증거들, 그 회의 참석자의 진술서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여 중이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회사 방침이 녹음을 금지한다, 우리 사업장은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나 아니면 회사 정책상 절대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 내에서 아니면 복도 같은 데서 수많은 CCTV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CCTV들은 녹음 기능이 다 꺼져 있어야 됩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으면 그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녹음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내가 몰래 녹음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 녹음이 적법하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방침 내지는 지침을, 사내 규정을 위반해서 그 징계 책임이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의 결과로 확보된 녹취록 아니면 녹음 파일, 이게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노동청에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할 때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냐,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징계는 징계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증거로 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회사의 정책에 위반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녹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나한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물론 먹히지는 않겠지만은 나중에 노동청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됐다, 아니면 지나치게 무거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했을 때 충분히 내가 당하고 있던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은 그 징계의 정당성 자체도 사실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별개의 사건이 되겠고요. 다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왜 그 녹음을 하게 된지의 동기, 효과, 전후 사정이 함께 판단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쟁점입니다. 동의 없는 녹음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걸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요새 많이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기한테 나가라 라고 교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녹음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녹음하고 있던 거를 그 나가라 라고 소리 지르는 선생님이 적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핸드폰을 뺐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돼서 벌금형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 지르는 선생님이 역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을 청구를 한 겁니다. 내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약 7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일단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음성 녹음은 원칙적으로 이 헌법상 규정된 인격권, 그 인격권 중에서도 음성권 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마치 동의 없는 녹음은 무조건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녹음한 분한테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가 됐는데요. 1심 판결이랑 2심 판결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그 비밀 녹음이 그 정당한 목적 내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행위 전체적으로 사회윤리 내지는 사회통념에 의해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행위라고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비밀 녹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어떤 선례로서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 비밀 녹음을 한 선생님이 이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이유는 그 비밀 녹음 부분이 23초에 불과했고요. 종전에도 그 다른 선생님이 소리를 지른 경우가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녹음을 한 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교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소리를 질렀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의 비밀이나 내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가 됐다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형식으로만 실제로 사용이 된 점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마치 동의 없는 녹음은 무조건 불법이다, 또는 동의 없는 녹음을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좀 논리에 비약이 있다, 좀 법리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형사소송법상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위수증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도 예외를 둘 정도로 어떤 불법적인 증거, 이거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거는 지금 법원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라고 한 거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동의 없는 녹음이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법원의 이 증거 판단의 재량 하에서 증거로 사용된 사례가 있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은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겠다. 즉, 이 사건에서 아까 보시면은 내가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나보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 나한테 한 대화를 녹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욕설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죄의 증거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가 없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내 갑질이나 아니면은 뭐 욕설이나 이런 피해를 입으시면서 이거를 녹음을 해도 될지 말지 이걸 고민하시고 좀 내가 너무 겁이 난다 이래가지고 녹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분들이 진술서를 써주시면은 보충적인 증거로서 당연히 효력을 가지긴 하겠지만 녹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녹음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너무나 피해가 심하다, 내가 이건 꼭 녹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녹음을 하시고 나중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녹음 문제 때문에 나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내가 참여하는 대화, 회의, 통화, 이거는 다 일단 녹음이 된다라고 일단 단순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을 할 만한 피해가 있고 신고용으로만 사용했으면은 민사소송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불법행위로서 위자료를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녹음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녹음을 하시고,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시는 그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과 철저하게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는 사실은 어떤 사건 수임을 위해서 찍는 건 절대 아니고요. 법률 상식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 쟁점과 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게시물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저희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은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